보험회사와 연금공단의 말은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대에 퇴직한 저희 부부는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38평 아파트를 팔고 도시 근교 24평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생긴 차액 2억 원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14평이나 줄어든 덕분에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주거 비용도 월 평균 20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겨울철 가스 보일러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 솔직 담백 노후 자금 이야기. 옆집 김씨 아저씨 퇴직하고 1년 만에 폐지 죽는다던데? 어휴, 난 저렇게 안 살아야 할 텐데.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걱정이죠.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말이죠. 그럼 대체 얼마나 모아야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등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소박하게 살아도 월 200만 원은 필요해. 우리 부부는 욕심 없어. 소박하게 살면 되지. 맞습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면 노후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하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 2.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려면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거야. 멋진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행, 취미생활, 외식 등을 즐기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혹시 모를 질병,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월 500만 원은 있어야 안심.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진다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월 5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 1.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연금으로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 투자는 필수.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약은 기본, 지출 관리 철저히. 절약은 노후 자금 마련의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마련에 힘쓴다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 솔직 담백 노후 자금 이야기. 옆집 김씨 아저씨 퇴직하고 1년 만에 폐지 죽는다던데? 어휴, 난 저렇게 안 살아야 할 텐데.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걱정이죠.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후 받는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말이죠. 그럼 대체 얼마나 모아야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등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소박하게 살아도 월 200만 원은 필요해. 우리 부부는 욕심 없어. 소박하게 살면 되지. 맞습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면 노후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필요하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부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 2.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려면 월 300만 원은 있어야.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거야. 멋진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행, 취미생활, 외식 등을 즐기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월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혹시 모를 질병,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월 500만 원은 있어야 안심.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진다는데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월 5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 1.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연금으로 추가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 투자는 필수.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절약은 기본, 지출 관리 철저히. 절약은 노후 자금 마련의 기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마련에 힘쓴다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여행, 취미, 월 300만 원 없으면 꿈도 꾸지 마. 기자가 팩트로 폭격하는 노후 생활비 현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길 거야.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은퇴 후 로망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월 300만 원은 있어야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많이 필요해?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월 300만 원도 빠듯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직접 취재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여행 1년에 2번 해외여행. 월 100만 원은 잡아야죠. 비행기 티켓 동남아시아 기준으로 왕복 50만 원, 유럽이나 미주는 100만 원 이상 훌쩍 넘어갑니다. 숙박비 하루 10만 원짜리 호텔에 묵어도 일주일이면 70만 원입니다.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하루 3만 원은 잡아야죠. 식비, 관광비, 쇼핑 등 하루 5만 원씩 쓴다고 해도 일주일이면 35만 원입니다. 여행자 보험, 공항 이용료, 기타 경비 이것저것 다 따지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일주일 해외여행 한 번에 최소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1년에 2번만 가도 300만 원이죠. 국내 여행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KTX 타고 맛집 찾아다니고 숙소 잡고 하면 1박 2일에 5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2. 취미생활 골프, 사진, 악기, 돈 없으면 그림의 떡, 골프채, 골프웨어, 레슨비, 그린피, 카트비 등등. 한 달에 50만 원은 써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 카메라, 렌즈, 삼각대, 조명 등 장비만 해도 수백만 원입니다. 출사 비용, 사진 인화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쉽게 깨집니다. 악기 구입 비용은 물론이고 레슨비, 연주회 티켓, 악보 구입 비용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은 잡아야 합니다. 물론 등산, 독서, 영화 감상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죠. 그럴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3. 외식, 문화생활 맛집 탐방, 공연 관람, 돈 없으면 집에서 TV나 봐야죠. 외식 일주일에 한 번 5만 원짜리 식당에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20만 원입니다. 공연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은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1만 5천 원, 팝콘, 음료수까지 먹으면 3만 원은 깨집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즐거움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4. 경조사비, 용돈, 기타 예상치 못한 지출돈 쓸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만 써도 한 달에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용돈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도 돈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집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려면 월 3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고려하면 월 300만 원은 결코 과장된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지출을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파산의 주범, 간병비 폭탄. 월 500만 원 없으면 당신도 위험하다. 충격 탐사 보도. 나이 들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암, 치매,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걸리면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노인들의 간병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월 500만 원 없으면 당신도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간병비 웬만한 월급보다 비싸다. 전문 간병인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이것도 최저시급 수준입니다. 경력이 많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한 달에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기저귀값 등을 더하면 3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가족 간병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간병인 역할을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2. 암 걸리면 1억 원, 치매 걸리면 2억 원. 중증 질환, 가정 경제 파탄 낸다. 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입원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치매는 장기간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약값, 검사비, 요양병원비, 간병비 등을 모두 합하면 2억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후유증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면 1억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3. 보험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실손보험, 중증 질환 앞에서는 무용지물.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장 한도가 있고 모든 질병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4. 간병 파산, 남의 일 아니다. 당신도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고령화 사회.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간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 증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월 500만원, 꿈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3층 연금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병보험 가입. 간병보험은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월 5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월 500만원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당장 노후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세요. 은퇴 후 궁핍해지지 않으려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노후 자금 마련 가이드?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걱정 없이 살려면 대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이 질문,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얼마나 될까?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봅시다. 기본 생활비, 의식주,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4만 원입니다. 여가 및 문화생활비, 여행, 취미활동, 외식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월 5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450만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경조사비, 자녀 지원, 자동차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소 월 20만 원 정도는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 월 314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은퇴 후 소득 얼마나 될까? 다음으로 은퇴 후 소득을 예상해 봅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의 5,06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가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자산,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통해 얻는 수익입니다. 3. 부족한 노후 자금 어떻게 마련할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 소득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나 재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노후 자금 마련 3가지 핵심 전략. 장기 투자, 노후 자금 마련은 장기전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활용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나는 돈 없이도 잘 산다. 세바시 15분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리의 부자 되는 습관 존 리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40. 행복한 부자를 꿈꿔라. 고득성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연금,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세요. 대기업 퇴사 후 1년 빚 좋은 개살구의 민낯. 퇴사하면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대기업 사원증을 반납하며 던졌던 이 호기로운 외침. 1년이 지난 지금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 뿐이다. 퇴사 후 1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벌렸던 날갯짓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보기 좋게 추락했다. 퇴사 후 펼쳐질 자유로운 삶,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는 유튜버, 디지털 노마드의 삶. 그 모든 것은 그저 환상이었을까? 1. 퇴사 후 1년 잔고는 통장, 마음은 싱숭생숭. 대기업 다닐 때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겼다. 하지만 퇴사 후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밀물처럼 밀려왔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버티는 생활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사례 1. 33살 김대리.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 바닥. 대기업 다닐 때는 돈 걱정 없이 해외여행도 가고 욜로 라이프 제대로 즐겼죠. 퇴사하고 나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퇴직금 다 썼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김 대리처럼 퇴사 후 뚜렷한 계획 없이 퇴직금만 믿고 생활하다가는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퇴사 후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잔고는 순식간에 통장이 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2. 퇴사 후 1년 빛나는 커리어는 어디에? 대기업 다닐 때는 화려한 타이틀과 안정적인 커리어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불안감은 하늘을 찔렀다. 사례 2. 38살 박 과장. 1년째 재취업 실패. 대기업 다닐 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1년째 재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도 길어지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 과장처럼 퇴사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퇴사 후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3. 퇴사 후 1년 사회적 관계는 단절.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커져만 갔고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사례 3. 30살 이대리. 퇴사 후 친구들과 연락 끊겨. 대기업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퇴사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연락도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너무 외로워요. 이 대리처럼 퇴사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 대기업 퇴사, 빚 좋은 개살구.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퇴사 후 1년 잔고는 통장이 되고 커리어는 빛을 잃고 사회적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
물론 퇴사 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퇴사, 신중하게 결정해야. 대기업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퇴사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돈을 벌지,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퇴사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퇴사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하다. 퇴사 후 1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김 대리님 퇴직금 6개월 만에 증발? 욜로 라이프의 덫에 빠지셨군요.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대기업 퇴사 후 6개월 만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셨다니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욜로 YOL로 라이프를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는 꿈은 퇴사를 결심하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 대리님의 사례를 통해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라이프의 함정 퇴직금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대기업 재직 시절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욜로 라이프를 즐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닥을 드러냅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해외여행, 쇼핑 등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퇴직금은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래를 위한 투자 vs 현재를 위한 소비?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닌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퇴사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며 현재를 위한 소비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대리님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통장 탈출 프로젝트. 1단계 재정 상황 파악하기. 가장 먼저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남은 자산, 부채, 고정 지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막막하다면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소비 습관 점검하기. 대기업 재직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단계 새로운 수입원 찾기. 퇴직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미래를 위한 투자 시작하기. 퇴직금의 일부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욜로 라이프 포기해야 할까? 에노.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욜로 라이프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대리님께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퇴사 후 1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김 대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1년째 실패라니. 커리어 우먼의 자존심에 금이 갔겠군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에서 1년째 재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탄탄한 경력을 뒤로하고 퇴사를 결심했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좌절감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기자의 식견으로 박 과장님의 상황을 분석하고 재취업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취업 실패, 왜 나만 힘든 걸까? 퇴사 후 재취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박 과장님처럼 대기업 출신 경력자의 경우 눈높이가 높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만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뤄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박 과장님, 재취업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 눈높이를 낮춰라.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으로 재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고려해 보세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 단절을 극복하라. 1년이라는 경력 단절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도 관련 분야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3. 자신감을 회복하라. 재취업 실패가 반복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으면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취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 과장님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전략. 1. 객관적인 자기 분석. 자신의 강점, 약점, 경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분야,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2.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의 노력을 어필할 수 있는 맞춤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채용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헤드헌터,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면접 준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해야 합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자의 응원 메시지. 박 과장님,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은 분명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박 과장님의 재취업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독. 나 혼자 남았다. 대기업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진 청춘들. 매일 아침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동료들과 북적이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엔 3, 4, 5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고요. 가끔은 내가 왜 퇴사했을까 후회도 듭니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30살 이 대리의 고백이다. 그는 대기업 재직 시절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대리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본지는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심층 취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퇴사자들이 이 대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만 혼자 남았다. 퇴사 후 관계 단절의 늪.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사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퇴사 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외로움, 불안감, 우울증까지. 관계 단절의 심각한 후유증. 사회적 관계 단절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폭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저하되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계 단절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대기업 퇴사 후 사회적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미 동호회,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퇴사 후에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료들과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좋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 이 대리의 극복기? 이 대리는 퇴사 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또한 퇴사한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 이 대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퇴사 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기업 퇴사, 관계 단절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기업 퇴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퇴사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퇴사 후에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대기업 퇴사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대기업 퇴사 후 1년, 과학이 말하는 퇴사뽕의 허상과 냉혹한 현실. 대기업 때려치우고 내 꿈을 찾아 떠난다. 퇴사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사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일종의 퇴사 뽕인 셈이다. 하지만 과학은 이 뽕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퇴사 후 1년,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보자. 1. 행복의 역설 쾌락 적응 이론. 대기업 퇴사 후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감은 분명 큰 행복감을 준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쾌락 적응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며 처음 느꼈던 쾌락의 강도는 점점 약해진다. 즉, 퇴사 후 얻는 자유와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결국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2. 사회적 동물의 외로움 사회적 배제 이론. 대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사회적 배제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퇴사 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일상이 반복되면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3. 불확실성의 공포 통제력 상실 이론. 대기업은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 탄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통제력 상실 이론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퇴사 후 1년, 불안정한 수입과 불투명한 미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추천 도서. 퇴사는 여행이 아니다. 김상현 저 퇴사 후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법을 담은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제시한다.
회복 탄력성, 김주한 퇴사 후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학 책. 퇴사, 꿈을 향한 도전이지만 대기업 퇴사는 꿈을 향한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과학은 퇴사 후 1년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쾌락 적응, 사회적 배제, 통제력 상실 등 다양한 요인들이 퇴사 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 1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퇴사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퇴사 전 충분한 계획과 준비, 퇴사 후 꾸준한 자기 관리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핵심이다. 퇴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퇴사 후 1년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50대의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후의 비참한 삶을 피할 수 없다. 오늘은 50대에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강관리. 돈이 있어도 병원 신세면 무슨 소용?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이다. 5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관절이 삐걱거리거나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순간이 많아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등한시한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큰 병을 맞이하게 된다. 사례 하나를 들자면 내 친구 어씨가 있다. 50대 중반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건강에 소홀했던 탓에 60세에 큰 질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로는 병원과 집만 오가며 생활해야 했다. 돈은 있었지만 건강을 잃으니 그 많은 돈이 소용없었다. 오히려 병원비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상황이 됐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자산이다. 50대에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2. 관계관리. 돈이 있어도 외로움은 채울 수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다. 50대에 접어들면 자녀는 성인이 되고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친구 관계도 소홀해지기 쉽고 직장과 멀어지면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끊어진다. 결국 퇴직 후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B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50대 중반에 은퇴했다. 하지만 그 후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자신에게 남은 것은 돈밖에 없었다.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 그는 결국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돈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다. 50대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3. 재정 관리. 돈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재정 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돈을 벌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재정 상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50대에 들어서면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수입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노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C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50대에 연봉이 높아지면서 여유롭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 큰 집을 사고 고급차를 타며 생활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됐다. 결국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고 평생 벌어놓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50대에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입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분배하고 가능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자기 개발 돈은 있지만 할 일이 없으면 노후가 지루해진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다. 50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드는 요소다. D씨는 50대에 퇴직한 후 평소 관심 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큰 행복일 줄 몰랐다며 웃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노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후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50대에는 건강, 관계, 재정, 자기 개발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챙겨야 돈과 상관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잘 챙기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노후 준비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50대에 돈이 많아도 중요한 네 가지를 놓치면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네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건강관리 돈보다 소중한 자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사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건강관리를 등한시한다. 이를 핑계로 운동을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50대에 들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프거나 평소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50대부터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내 친구 어씨는 50대 후반까지 건강에 무신경했다. 돈은 많았고 퇴직 후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진단받고 나서는 그 많은 돈이 병원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여행 계획은 포기했고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게 됐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건강관리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관계관리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50대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서서히 끊어진다. 이때 관계 관리를 소홀히 하면 퇴직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B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 퇴직 후에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돈밖에 없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면서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됐다.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된 그는 돈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50대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녀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을 외부와 연결시켜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재정관리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관리다.
50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자녀 교육비도 줄어들고 모아놓은 자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후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CC는 50대에 큰 수익을 올리면서 생활 수준을 높였다. 대형 아파트로 이사하고 고급차를 구입하며 삶을 즐겼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퇴직 후에도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빚을 지게 됐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50대에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제는 수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자산 분배와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비, 의료비, 취미생활에 쓸 돈 등을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4. 자기 개발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자기 개발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이야말로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게 만드는 요소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 D씨는 퇴직 후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 그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0대에는 미리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 분야를 찾아보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결론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건강, 관계, 재정, 자기 개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50대에 이 4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4가지를 잘 챙기고 있는가?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을 맞닥뜨린 부부 중 대다수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잘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면 끝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은퇴를 준비해온 이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은퇴 부부 10쌍 중 8쌍이 은퇴 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심리적 소외 또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존 게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 부족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직면하는 3가지 주요 문제. 1. 재정적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첫 번째로 많은 부부가 마주하는 문제는 돈입니다. 은퇴 전에 큰 집, 자녀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 부부는 60세에 은퇴 후 자신들의 연금을 믿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로 인해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연금은 집값 상승과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생활비 충당에 버거웠습니다. 재정적 불안은 부부간의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고 서로를 탓하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 심리적 소외와 우울증. 은퇴 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잃으면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 부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지내며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할 주제가 없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내 또한 집안일만 반복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3. 부부 갈등과 역할 충돌. 마지막으로 은퇴 후 부부 사이의 갈등도 큰 문제입니다. 은퇴 후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내는 오랜 기간 맡아온 가사 노동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내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빈둥거림에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남편 뒷바라지를 더 하게 됐어요. 결국 이런 갈등은 서로를 탓하며 가정 내 긴장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방법. 1. 구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전후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 부부처럼 연금만 믿기보다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거나 은퇴 후에도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3일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소소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소통과 정서적 교감 강화. 은퇴 후에도 부부간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박 씨 부부처럼 대화가 단절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함께 산책하거나 요리 수업에 참여하는 등 서로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재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역할 재조정. 정 씨 부부의 사례처럼 은퇴 후 남편은 가사 일을 분담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는 준비되어 있나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삶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재정적 안정, 정서적 교감, 그리고 역할 조정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0상 중 8상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신의 은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분명히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행복을 설계하는 법,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한 순간 우리는 이 시작이 얼마나 막막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 부부의 은퇴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 불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대부분의 부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집 한 채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은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집 한 채가 있어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죠. 현실 사례 김 씨 부부의 이야기. 김 씨 부부는 65세에 은퇴하며 매달 약 200만 원의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을 기반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생활비가 겹치면서 은퇴 3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지금은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은퇴 전부터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에도 월세 수익, 적은 자본으로 가능한 사업,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쓰는 돈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구조를 재설계해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은퇴 후 정서적 공백, 작은 취미로 채워라. 재정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정서적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는 허탈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실 사례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씨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고 부인 역시 별다른 취미 없이 지루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짜증이 늘어나며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박씨 부부에게 권장할 방법은 공통의 취미 찾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취미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를 함께 걷거나 요리 교실에 다니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부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은퇴 후 갈등, 역할을 재정립하라.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아내는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왜 나만 고생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커지곤 합니다. 현실 사례 정씨 부부의 이야기. 정씨는 은퇴 후에도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아내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할 것이라 생각했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잦은 언쟁과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부부 관계의 핵심은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아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거나 청소를 도맡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모든 걸 요구하기보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비 일기를 작성하라. 자신의 지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 일기를 작성하세요.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쓰는지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공간을 찾아라.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이 쌓일 수 있으니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라.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 혹은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시간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결론, 준비된 은퇴는 불안 없는 노후를 만든다. 은퇴는 누구나 처음 겪는 인생의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와 해법들을 참고해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은퇴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그 모습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